올림푸스 5과 시작하겠습니다. 독해 위주로 할 거예요. Mostly self-taught for Creston. self-taught는 이제 독학으로 공부한이란 뜻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독학으로 공부한 폴 크레스톤은까지 해서 주어입니다. Became one of the most popular composers. 가장 인기 있는 작곡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Of the mid 20th century, 20세기 중반의 가장 인기 있는 작곡가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Conservative musician Creston,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다 크레스톤을 설명해주는 말들이었거든요. 보수적인 음악가 크레스톤은 주장했습니다 하고 여기 뒤쪽은 오형식으로 써 있어요. 이게 이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이 long dead composer는 오래전에 죽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작곡가들이라고 항상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스승은 옛날 작곡가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The hallmark of his style was rhythmic originality. hallmark는 특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스타일의 특징은 리드믹한 오리지널리 독창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리드미컬한 독창성이었다. 그러니까 리듬을 되게 잘 타는 독창성이었다. 뭐 이런 말이겠죠. Harmonically, 화성학적으로 약간 이런 말로요. 음악적으로 약간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문적으로 he might be called an American impressionist. impressionist라고 해서 그는 아마 뭐뭐라고 불릴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be called가 뭐뭐라고 불리다니까 화성적인 측면에서 그는 미국의 인상주의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Creston actively led on when his Symphony No. 1 won the New York Music Critics Circle Award in 1941. 크레스턴은 이게 명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교향곡이죠. 심포니가 교향곡 1번 교향곡이 뉴욕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었을 때요. He had already received a Guggenheim Fellowship in 1938. 그는 이미 구겐하임 연구비도 받았었습니다. 1938년에 여기가 먼저 일어난 일이라서 과거 완료로 써 있어요. 참고로 1938년에 이거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1941년에 상을 받았던 거죠. 글의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은 1941년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근데 이미 3년 전에 연구비도 받았었다. 약간 그때도 인정을 받았었다. 라는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 뉴욕 협회상을 받았었을 때가 과거 시제로 써 있고 이거보다 더 과거인 연구비를 받은 거는 과거 완료로 써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His work was performed widely. 그의 작품이죠. work는 항상 예술 지문에서는 작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란 뜻이죠. wide가 넓게란 뜻이니까 널리 연주되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요. But it faded. 하지만 그것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페이드가 이제 슬슬 없어지는 거거든요. From the concert repertory, 콘서트 레퍼토리 연주곡 목록이라는 뜻이거든요. 레퍼토리가 원래 콘서트 레퍼토리에서 나갔습니다. 없어졌었습니다. With the rise of academic music in the 1960s. 여기 학업적인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학업적인 음악, 학구적인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규칙 같은 걸 되게 잘 지키는 음악이겠죠. 이 사람이 미국의 인상주의자라고 불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에서 인상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자기 느낌대로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쵸? 근데 이제 2차 세계는 끝나고 1960년대쯤에는 다시 학구적인 음악이라고 해서 이제 딱딱딱 규칙에 맞는 음악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상주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막 음악을 썼던 사람들은 서서히 쇠퇴하게 되는 거죠. 학구적인 음악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Several of his work, 그의 작품 중 몇몇 개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월트 화이트만의 시에 의해서, 이게 시란 뜻이거든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수동태로 써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죠? 영감을 준 게 아닙니다. He died in Poway, California, a suburban of San Diego. 샌디에이고 근처라는 뜻입니다. suburban이 샌디에이고가 되게 큰 도시인데 그 큰 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샌디에이고 suburban Poway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냥 일대기죠. 다음 넘어갈게요. Al-Jazari was Muslim scholar, inventor, mechanical engineer, artist, and mathematician. 이 사람 굉장히 많은 일을 했네요. Al-Jazari라는 사람은 이슬람교의 학자,
발명가, 그리고 기계 설비자라는 뜻이죠. 기계 설계자, 이게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뭐 도자기 공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사람 뜻이에요. 그다음에 artist, 예술가, 그리고 mathematician, 수학자죠.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겠죠. He is best known for writing the book of knowledge of ingenious mechanical device in 1206라고 하시면 되고, 일단은 be known for이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많이 유명합니다. 쓴 것으로 라고 했으면 되겠네요. 뭘 쓴 것으로? 요 책을 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1206년에 저 책을 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He is remembered for his automaton design, including water-operated one. 그는 기억되어집니다. 수동태죠. 그의 자동장치 디자인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이게 워터 오퍼레이티드는 물로 작동되는 거라 뜻이거든요. 물로 작동되는 것들을 포함한 자동장치 설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되어집니다. 라고 하죠. Most of them are decorative flexible objects, though some also serve a function.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이게 데코레이티브가 이제 장식용이라 뜻이죠. 장식용의 별난 물건들이다. 그러니까 별로 쓸모는 없고 장식하려고 만든 장난감 같은 물건들이었다. 이런 말이겠죠. 이 사람이 만든 물건들 대부분은 장식용의 별난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몇몇 개는 실제로 기능도 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좀 유용한 기능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R. 자잘이 constructed the hand washing automaton. First employing the flush mechanism now used in modern toilet. R. 자자리는 만들었습니다. construct는 먼저 건축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만들다는 뜻으로 쓰인 거죠. hand washing automaton 손씻기 장치겠죠. 손씻기 자동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 employing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 자동 장치라는 말을 꾸며줘요. 분사거든요. 수식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employ는 원래 고용하다잖아요. 사람을 사야 고용하다 할 때 그 고용하다인데 employee는 원래 그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플러시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플러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변기통에서 쓰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 플러시 기계 구조를 처음 사용한 손씻기 자동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now used in modern toilet. 현대 변기죠. 이게 현대 변기에서 사용되어지는 플러시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사용한 손씻기 자동 장치를 개발해냈습니다. 요 used도 분사인데 요 used가 꾸며주는 말은 메커니즘입니다.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used가 꾸며주는 말은 메커니즘이고 employing이 꾸며주는 말은 여기 오토마탄입니다. 그래서 현대 변기통에도 사용되어지는 플러시 메커니즘을 사용한 쓴 손씻기 자동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It features an automaton standing by a basin that is filled with water. 그것은 특징으로 합니다. 자동장치라는 걸요. 그러니까 자동장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자동장치냐면 얘도 또 앞에 있는 자동장치라는 꾸며주는 거죠. 서 있는 자동장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디 옆에? 요게 바위가 옆에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세면대 옆에 세워진 자동장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면대는 세면대인데 무슨 세면대냐면 얘 지금 관계대명사죠. 물로 가득 차 있는 세면대 옆에 서 있는 자동장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지금 이 글 자체는 이거는 그 손씻기 자동장치를 뜻해요. 손씻기 자동장치는 세면대 옆에 서 있는 거라는 걸 특징으로 해요. When the user pulls the lever, the water is released and the automaton refills the basin. 사용자가 레버를 당기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죠. 그쵸? 당겼을 때 물이 방출되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수동태로 써있죠. 물이 방출되어진다. 그리고 그 자동장치가 세면대를 다시 채운다. 리필을 해버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is sai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lassic automaton of R. 자자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참고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보다 더 나중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기가 여기서 수동태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지금 B 플러스 PP 형태로 have 플러스 been 플러스 PP 형태면 현재 완료 수동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투부정사네요. 완료 부정사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해줍니다 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하나 써두세요. 그리고 be said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뭐라고 말해진다, 뭐뭐라고 전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았었다고 전해진다.
알자자리의 고전 그 자동 장치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알자자리 appears to have been the first inventor. appear가 여기서는 뭐뭐처럼 보이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알자자리는 첫 번째 발명가였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발명가였던 것처럼 보인다. 무슨 발명가요? 흥미를 보인 발명가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원래 전시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보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흥미를 보인 첫 번째 발명가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어디에 흥미를 보인? Creating human-like machine.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기계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보인 첫 번째 과학자로 보인다. 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랑 닮은 기계, 이거 human-like machine, 이거 로봇이죠. 참고로. 휴먼이랑 닮은 기계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보인 첫 번째 발명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human-like machine을 왜 만들려고 했던 거냐면 for practical purpose,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이죠. such as using the environment for human comfort.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환경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로봇을 발명하는 것에 처음으로 흥미를 보인 발명가처럼 보인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시대에 로봇 같은 것도 생각을 해내고 1100년 되면은 조선도 전이죠. 고려 시대 때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American social reformer and leader of the movement of women's suffrage, Susan B. Anthony was a determined pioneer of women's equality and other social causes라고 되어 있네요. 미국 사회 개척자이자 여성 투표권 운동의 리더인 수산 B. 앤서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uffrage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옆에 설명을 써줬어요. Right to vote. right가 여기서 권리란 뜻으로 쓰였죠. 권리는 권리인데 무슨 권리? to vote. 투표할 권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뒤에 투부정사는요. 투표할 권리라는 말이 suffrage죠. was determined pioneer. 이게 되게 확고한, 의지가 되게 확고하니 뭐 이런 뜻이거든요. 확고한 개척자였습니다. 여성 평등과 그리고 다른 사회적 대의라는 뜻이거든요. 사회적, 이거 대의라고 해석해 주세요. 다른 사회적 대의들과 여성 평등에 아주 확고한, 의지가 확고한 개척자였었습니다. With Elizabeth Cady Stanton, whom she met in 1851.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과 함께라고 하고, 요거는 지금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요 she는 참고로 수잔입니다. 그 수잔이 1851년에 만났던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과 함께요. 그러니까 그쵸? 그녀와 함께 이 엘리자베스라는 애하고 함께 앤서니는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 둘이 was the principal organizer and ideological voice 하시면 되겠네요. 주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주요 설립자였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대변인이었다. 목소리를 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상적인 대변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의 사상적인 대변인이었었냐면은 국립 여성 투표권 협회의 이념적 대변인이자 주요 설립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 있는 말은 요 association, 이 협회를 꾸며주는 말이죠. 이 협회가 무슨 협회였냐면은 they formed in 1869.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하고 수잔 얘네 둘이서, 그쵸? 얘네 둘이서 1869년에 형성했던 국립 여성 투표권 협회의 주요 설립자이자 이념적 대변인이었었다. 얘네 둘이 함께요. 그쵸? Anthony led a group of women to the polls in Rochester, New York in 1872. 앤서니는 한 무리의 여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이끌고 갔냐면 이게 투표소라는 뜻이죠. 로체스터의 투표소로 끌고 갔습니다. 1872년에 뉴욕에 있는요. 뭐 하기 위해서? To test women's suffrage under the 14th Amendment. 이게 지금 수정헌법 14조라고 외우셔도 돼요. 미국이 헌법을 몇 번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정헌법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수정헌법 14조가 제가 찾아보니까 내용이 그냥 뭐 미국 시민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조의 헌법 14조에 의하면 원래는 남성들이 가지는 투표권도 지금 여성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모든 미국인들은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14조 하에서 여성도 투표가 가능한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자들을 이끌고 투표소로 갔었죠. 그리고 뭐 그 결과는 밑에 나와 있죠. 갔더니 her arrest, trial and sentence of fine. 체포당하고 재판당하고 이제 벌금 선고까지 받았었죠. 이 체포, 재판, 그리고 벌금의 선고는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fine이 원래 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벌금의 선고는, 그리고 요거는 벌금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That she refused to pay. 그녀가 지불하기를 거부했던 벌금의 선고는 became a model for other suffrage protest. 다른 투표권 저항이죠. 프로테스트가 저항 시위란 뜻인데 다른 투표권 시위에 아주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델이 되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자들 투표소를 끌고 갔다가 체포당하고 재판당하고 벌금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 벌금도 내지 않았죠. 내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 거죠. Although she did not live to see women gain to vote.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투부정사가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꼭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비록 그녀가 살아서 여자들이 투표권을 얻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살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Anthony's single-minded advocacy of equal justice for women. single-minded가 이게 single이 한 개고 mind가 마음이잖아요. 마음 한 개란 뜻으로 그러니까 single-minded는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꺾이지가 않았던 거죠. 항상 한결같은 한국말로 한결같은 말을 하겠네요. 그녀의 한결같은 옹호라는 뜻입니다. advocacy는요. 동등한 정의죠. 여성을 위한 여성 동등 정의를 위한 여성 평등 정의를 위한 그녀의 한결같은 지지는 공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has been credited with는 그냥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여자들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도왔다고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시작했다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무슨 평가? 뭘 시작했다고? 20세기의 여성운동을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 잘 봐주세요. be credited with가 뭐뭐의 공이 있다고 여겨지다. 이거 지금 말이 좀 너무 기니까 그냥 뭐뭐라고 평가받는다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helping하고 launching 하는데 아주 공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Springbok emblem was worn by South African national sporting teams throughout most of the 20th century. 스프링복 문양은 이게 was worn이 where의 수동태죠. where이 입다니까 입어졌다입니다. 저는 착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니까 올리포스 교재에는 폐용이라는 말로 써있더라고요. 폐용이나 착용이나 똑같은 말이죠. 근데 폐용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요. 스프링복 엠블럼은 착용되어졌습니다. 이게 남아공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남아프리카 국가대표팀입니다. 내셔널 스포팅 팀은 그냥 국가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아공 국가대표팀에 의해서 입어졌습니다. 20세기 대부분 통틀어서 그냥 그 대부분 내내라는 뜻이죠. throughout은 내내라는 뜻이에요. It continues to be worn. 그것은 계속해서 입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국립 럭비팀에 의해서요. 오늘날 그렇죠? 계속해서 입어지고 있습니다네요. 그러면은 여기 현재 시를 써 있으니까 아직도 남아공의 럭비팀은 요거를 있나 봐요. Known universally as the Springboks. 스프링복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럭비팀이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다가 럭비팀을 꾸며주는 말이겠네요. 스프링복스 얘네들이 이제 이걸 계속 입으니까 아예 남아공 럭비팀은 스프링복스라고 부르나봐요. 스프링복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남아공 럭비팀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입어지고 있다. The designation began. 이 명칭은 시작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럭비 투어에서요. 어디로의 럭비 투어냐면은 영국 제도로의 영국 제도로 간 거예요. 그렇죠? 왜 떨어져 있죠? 여기 둘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영국 제도로 갔던 그렇죠? 영국 제도로 갔던 럭비 투어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팀 캡틴 폴 로스 coined the term. 여기 코인이 굉장히 요즘 어려운 단어로 쓰였죠. 뭔가 새로운 명칭을 제작하다 이런 말로 쓰였거든요. 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막기 위해서죠. 누가 뭐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하나만 써주세요. prevent A from ing 하면요. A가 뭐뭐 하는 걸 막다예요. 그럼 요게 A가 지금 여기죠. 브리티시 프레스는 영국 언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프레스가 언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국 언론이 인벤트, 우리가 아까 배웠었죠. 인벤트가 발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를 발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명칭을 만들어낸 겁니다. 뭘 만들어내는 걸 막으려고 그랬던 거냐면 for them. 그들을 위한 것을 만들어내는 걸 막으려고 만들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이제 영국 언론이 굉장히 자기들을 그러니까 약간 멸칭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만들어낼까봐 이 영국 어른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상한 거 만들어낼까봐 못하게 하려고 아예 자기들을 상징하는 그 용어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The 1906 Springboks were highly successful. 1906년에 스프링복스는 이거 매우란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높게라는 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뭐 하면서 이거 분사 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하면서 이거 분사 구문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거의예요. 가깝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그들의 경기를 이기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었습니다. 뭘 포함한? 영국 제도의 당시에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at the time 그 당시 영국 제도의 탑 팀이었던 제일 최고 팀이었던 웨이즈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기를 이기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요 남아공이 이제 스프링복스라는 걸 되게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남아공 사람들이. Thereafter, South Africa's national sporting teams wore the emblem until the 1990s. 그 이후로 남아공의 국가대표팀들은 이 문양을 계속 입었습니다. 1990년대까지요. The Springboks emblem proved to be highly divisive. divisive는 분열을 일으키는 이란 뜻입니다. 스프링복 문양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또 알려졌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왜 때문에? 그 국가대표팀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여기 수동태로 쓰이는 거 계속 봐주세요. 국가대표팀이 누구한테만 제한이 됐기 때문에 to the white minority population. 남아공이 백인이 얼마 안 되고 흑인들이 굉장히 많은, 당연히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대표팀들은 백인만 뽑았던 겁니다. 그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백인의 소수 인구에게만 집중 제한을 됐었기 때문에 이 스프링복 엠블럼은 굉장히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Until the 1980s, 1980년대까지는요. For white Africans, the emblem was a symbol of pride and national sporting power. 백인들한테는 그랬겠죠. 흑인들한테는 아니었겠지만 백인 남아공 국민들에게 이 문양은 상징이었었습니다. 이게 자부심이죠. 자부심과 국가 스포츠 권력은 뭐 국가대표팀 같은 거 뽑는 권력이겠죠. 그렇죠? 국가대표팀들은 굉장히 많은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뽑힐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권력인데 이거를 실력으로 뽑지 않고 인종으로 뽑았던 겁니다. 국가 스포츠 권력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었다. 백인들한테는 그랬겠죠. 흑인들한테는 아니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법 강의는 따로 올라올 거예요.